최진문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통령 취임 100일 되는 날이잖아요. 한 10시 40분쯤에 기자회견 한다는데요. 무슨 얘기 할까요? 뭐 아마도 민생 얘기? 네. 아마도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뭐 물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민생 얘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뭐 이제 잘하겠다고 하겠지. 잘하겠다. 구체적인 건 없고? 없죠. 뭐 있어요 구체적인 게? 뭐야 이 갑자기 기침을 하고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게 네. 뭐가 있는데 네, 구체적인 게 없어요 지금. 지금까지 한 것도 없는데 뭘 구체적인 게 나오겠어요? 그냥 이제 희망 고문하는 거죠. 뭐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네. 추석 물가 열심히 잡겠습니다. 쌀 들고 사인도 찍고 이러셨잖아요. 하나로마트 가셔서. 네네. 그런 얘기 주로 하지 않을까. 재건축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 관련해 가지고 좀 완화시켜주겠다. 좀 그리고 뭐 공급을 좀 많이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어제도 나왔지만. 그런 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부자들이나 아니면 그 지금 재건축을 간절히 바라는 강남 지역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네. 결국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결집을 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결국 그 지지층인데 그 지지층마다 빠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10%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지율이.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뭐 특별한 건 없을 것이다. 특별한 거 없을 그냥 거예요. 이제 약간 공허한 추상적인 얘기에 머물 근데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러면서 네. 그 대통령실에서 그 이번 뭐 기자회견에 타이틀을 뭐라고 붙인 줄 아세요? 뭐라고 붙였습니까? 대통령에게 듣는다. 아, 어떤 생각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노영희 변호사는? 대통령이 우리 말 듣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우리에게 말해야 바로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대통령에게 듣는다예요. 네. 소통이 아니야. 소통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통보. 뭐 어떻게 그렇게 안 하는, 아니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타이틀을 다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에게 듣는다니요.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지. 지금 100일 됐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자기가 뭘 많이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를 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자기 얘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인적 쇄신에 대한 거는 좀 오늘 윤곽에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네. 아니 어제도 도어 스태핑 하면서 어쨌든 생각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 네네. 근데 뭐 그 뒤에서 무슨 보통은요 이런 거 할 때는 효과를 주려면 이래야 돼. 어제 정도에 인적 쇄신을 해. 네. 그리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새로운 모습을 하겠다고. 그래도 오늘 이제 100일 됐으니까 그렇지. 됐습니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실망하신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죠. 어제 딱 발표하고 예를 들면 비서실 개편하겠다. 누구누구 개편한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나와서 어제 개편한 새로운 사람들 잘 데리고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 진정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와서 오늘 개편한다고 얘기합니까? 이미 늦었어요. 제가 볼 때 개편 안 합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한두 명은 그래도 뭐 하고 김은혜 의원을 홍보 관련해서 수석으로 모시겠다 이런 얘기도 했긴 했습니다. 수석이 아니라 특보. 특보로? 그것도 웃기는 거지. 아니 지금 옥상 옥이야. 아니 홍보수석인데 그 위에 특보를 또 세우겠대. 홍보 수석을 그대로 놔둔다는 뜻입니까? 놔둔다는 뜻이에요. 원래 교체한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교체를 비서실장, 네. 정무수석, 홍보수석. 홍보수석 이 정도 네. 할 거로 그 생각을 했죠. 분들이라도. 네. 그 정도라도 해라. 이게 네. 여론이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보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러면서 놔두고. 그러면 교육비서관만 잘랐어. 그러니까 비서관 한 명만 잘랐어요. 아니 그게 쪽지 받은 쪽지 쪽지 연결해주는 사람을 잘랐더라고요. 쪽지를 연결만 했지 그 사람이 뭔 죄요? 잘못했으니까 아니 그 그건 뭔 잘못이야? 아니 그 아니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수석이 갖다 주라고 갖다 준 것밖에 아무 그러니까. 자기가 뭔 근데 눈치 없이 이렇게 보이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권성동은 눈치 없게 대놓고 보여준 사람 왜 가만 놔두는 그러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저 매 곤란해요. 왜 이래서 뭘 곤란해요 다 진짜 할 얘기 다 해놓고 아까 뭐 지동설 이거 왜 이러세요? 지구는 돈다 그래놓고 뭘 이제 와서 이러세요 발뺌을 하고 그래 자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불러놓고 말을 하지 말래 이게 윤석열 대통령가 뭐가 달라 이제 노영이에게 듣는다 노영이에게 듣는다 참네요. 왜 또 나를 공격하는지. 네. 성격 나빠지고 있어요. 아니, 그래, 점점 최진무 재밌잖아요. 교수님. 좋아요 좋아요. 노영이 변호사가 이를 악물고 힘들었어 이러면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어떤 얘기요? 이준석 대표. 질문을 할 거예요. 본인은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에게 듣는다는데 왜 질문을 누가 해? 기자가 어쨌든 형식으로라도 네, 할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아마
그러니까 본인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얘기한다고 거기엔 얘기 안 할 거예요. 뭐 자기가 대놓고 이준석 얘기를 왜 하겠어요. 껄끄러운 얘기야. 도움 안 되는 얘기 왜 해? 근데 기자들이 물어볼 겁니다. 뭐 그거 안 물어보면 기자들 거기 있는 기자들은 진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 한 기자 보내 한 기자. 그거 물어보라고. 신프랑코님이 뭐란 줄 알아세요? 뭐라고? 노경인가요? 노경인가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동희 기자 보내요 우리가. 노경 맞습니다. 아 정말 상당히 오늘 안 좋네요. 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본인이 직접 안 하지만 기자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도 있다.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근데 없어요. 대통령 스타일이 본인이 그런 질문 받아도 그냥 답변- 딴 질문 없습니까? 이러고 넘어간다는데. 그러거나 뭐 아니 저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예, 넘어갈 원칙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다만 네. 저는 이제 그 윤 대통령이 표정을 통해서 여러 말을 합니다. 표정을 통해서요? 표정이 나올 겁니다. 싫어하는 어떡해요? 표정이 상당히. 누구를? 이준석 이준석이 대표 뭘 싫어하는 누구예요? 표정을?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상당히 곤란할 때 그 표정이 있어요. 독특한. 도리도리하면서 약간 좀 언짢은 표정. 그런 표정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래도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옳지 않잖아요. 안 옳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뭐 제가 말도 안 들어요. 들어주질 않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좀 이렇게 따독따독하면서 야 우리 잘해보자 내지는 어제 이렇게 박성중- 정치적 지랄고 이럴 가능성 없어요? 없어요. 가능성.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거잖아. 이준석 대표도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 박성중 의원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박성중 의원의 워딩을 보세요. 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뭐야? 그 이준석 대표가 자중하고 돌아오면이에요. 자중하고 돌아오면? 자중이 있는가?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닐 수 있어. 근데 아무튼 그런 네. 뉘앙스예요. 네. 그러니까 자제하고인가 뭐 아무튼 그 말은 이준석 대표가 먼저 무릎 꿇고 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건데 전제 조건이 완성이 안 되면 네. 처음에 내세운 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노영희 변호사 저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노영희 변호사 받아주겠어요? 내가 화를 내겠지. 그렇지. 화를 잘 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웃는 모습은 가면입니다. 아니 그렇게 전제 조건을 달고서 오라 그러면 네. 윤석 입장에서 하겠어요? 제가 네, 안 일단 해요. 아침부터 인신공격 당하는 노영이었는데 자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성격상 굉장히 다독이고 끌어안고 크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후보 시절 때처럼 이 대표를 끌어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전혀 그럴 것이 아니다. 전혀. 네, 아니 알겠습니다. 뭘 그러면 내부 총질한다고 문자를 보냅니까? 뭐 다 포용하고 이런다며요. 나 진짜 어처구니 없네. 아니 원내대표하고 사적인 문자에다가 네, 내부 총질하는 네. 당대표라고 쓰는 분이 네. 뭔 포용력이 있어요. 포용력 있습니까 그게? 그 문자를 보면은 포용력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말 안 들었어요? 이 XX 저 XX 이랬다잖아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쵸. 포용력이에요? 그럼 뭔 포용력이 그래? 남자들이 좀 이렇게 그런 XX자 많이 붙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씁니다 저는. 안 써요? 네. 우리 교수님만 그러구나. 그리고 사람 아니 이게 뉘앙스가 있긴 해. 뭐 예를 들어서 좀 친근한 모습으로 그런 글을 쓸 수 있지만 이준석 대표의 말에 보면 이거는 감정이 실린 말이에요. 이 XS 저 XX란 말이. 그렇죠. 그리고 내부 총질을 하던 당 대표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그렇게 세게 나왔다 그러면 네, 네. 듣는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듣는 사람들한테 지령을 내린 거다. 이준석이 그렇죠. 공격하라고. 윤핵관에게 지령 내린 거다. 네. 근데 그게 뭐 좋은 의미로 예를 들면 뭐 남자들이 그냥 하는 이 XS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요 오늘 그 가처분이 그렇죠. 있어요. 심리를 심사가 있어요. 신문이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뭐라고 할까요? 아니, 본인이 또? 여러분 변호사가 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언론학자한테 변호사가 어떻게 될 거냐고 어떻게 답변을 하라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아니, 뭐 평가하겠다는 거야? 말해 보라는 거야. 안 맞으면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러더라고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노무현 변호사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누가요? 노무현 변호사가 저랑 같이 저는 있는 인용된다고 안 했어요. 인용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증거 제시합니다. 네, 해보세요. 저는
저는 한 개 내가 보여줄게 나중에. 보여주세요. 여기 저는 단톡방에서 다 얘기했어요. 저는요 무슨 햇소리야 지금. 헛소리야? 맞죠? 이게 원래 본 모습이 여러분 노영의 본 모습을 저는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가처분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지. 이렇게 말했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맞아, 그래요. 맞아. 근데 뭘 딴소리예요. 인상 쓰세요?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다며. 아,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기각 얘기를 인용이라고 얘기했네요. 아, 사과- 기각이라고 얘기했어. 사과하세요. 맞습니다. 뭐 사과하세요. 나한테 사과해야 될 영어를 거 아니야. 잘못 헷갈려. 내가 법률가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아이고, 아, 맞아, 참요. 맞아. 기각된다고 그랬어요. 그럼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법률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판사가 특이한 분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해 주더라고요.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요. 그래서 혹시나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일반적이지만 이 판사의 특성상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례를 봤을 때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아. 이게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판사님의 재량이 많이 좌지우지하는 게 있어서. 근데 이분이 그런 성향이 있다면 이분이 약간 정치적으로 조금 적극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개입을 하려고. 그건 모르겠어요. 뭐 이제 혹시 재판에 만날까 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요. 저 중앙지법에 사건 많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은 정말로 대통령이나 그 여당에서 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그치, 이런 그건 꼼수를 맞아. 썼느냐 안 썼느냐 이제 꼼수를 쓴 이거잖아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가처분 심리가 두 건이 있는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가 한 것도 있고 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고 맞아, 하는 맞아. 그 무슨 변호사. 신익희 변호사가 맞아, 주체가 맞아. 돼서 하는 그것도 있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상대방,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가 어떻게 지금 잘 됐냐가 이제 포인트인데 변호사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법률지원단이죠. 국민의힘 뭐, 법률지원단 그러겠죠. 그쪽에서 지금 대응하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무슨 법인에서 세 개의 법인을 지금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한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변호사는- 신인기 변호사 나오고. 변호사님 많이 들겠네요. 그건 모르죠. 변호사비를 많이 주는지 뭐 서로 의리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본인이 이제 뭔가 말을 하면 이게 또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냐 그치.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날짜가 겹치잖아요. 지금 100일하고. 그러니까요. 특이하게 겹쳤어요. 그럼 이제 그건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판은 그게 재판부에서 하는 거니까 윤석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이러다 보니까 윤석 대표의 오늘 신문 이 부분이 더 이슈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나오냐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사실 이 날짜 정하는 거는 뭐 대강 뭐 너무 늦게 잡거나 너무 빨리 잡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걸 지금 재판부터 정한 것은 100일을 염두에 두고 잡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재판부가. 네. 그러면 이제 재판부가 사실은 또 좀 우호적일 수도 있다. 이준석이요?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뭐 저의 기본 생각은 원래는 이런 종류의 가처분은 인용 안 되는 게 그렇지. 일반적인 건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단톡방에서. 맞아. 정말 그런 얘기까지 왜 합니까 도대체. 이거 못 쓰겠네. 못 쓰겠네. 아셨죠?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노영희의 본질. 자, 두 번째 네.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 어제 확정이 됐는데요. 비대위원 중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검찰 시절 인연이 또다시 비대위에 포함되었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사실 윤핵관 뭐 관련된 사람이라고 권성동. 알려져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대로 유임이 그렇죠. 됐고 그냥 성일종. 윤핵관의 힘이 쫙 가고 있는 건데요. 다 윤핵관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비대위가 뭐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못해요? 예. 아니 그리고 눈치를 너무 안 봐. 아니, 그러니까 주 눈치를 모씨 너무 안 있잖아요. 봐? 그분 주 이름도 뭐 잘 네네네. 모르는데 어쨌든 네. 그분을 거기에 주기환. 대놓고 주기환 비대위원을 대놓고 임명했다. 이거는 뭐 윤심의 작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논란이 있었으면 그분 그리고요 더 웃기잖아요. 아버지는 당의 비대위원, 아들은 대통령실의 6급 공무원. 네. 이게 뭡니까 대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를? 능력을 보고 뽑으면 되잖아요. 뭔 능력이요? 우리가 모르는 진짜 능력이 어처구니야. 있겠죠. 그리고 네. 주기환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인연이 있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고검에 근무할 때 그 밑에 수사관 하셨던 그렇죠. 분이에요. 검찰 수사관. 그 엄청- 대검에서도 수사관 하셨더라고. 엄청나게 유기적 관계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런 분을 대놓고 어떻게 임명을 할 수 있냐고. 아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지금 사적
뭐 비선 채용 이 논란 때문에 그 아들도 논란이 돼가지고 한참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랬죠. 그럼 눈치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 아니 저는 진짜 눈치를 안 봐. 아예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통령이 원래 소신껏 하는 거 아닙니까? 소신껏 눈치 안 하다니 보고? 지금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소신이? 아니 국민을 이기는 소신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하는 거지. 자기가 소신을 내세우다가도 국민들이 싫어하면 접어야지. 최진봉 교수님 나중에 방통위원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말 세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소신껏 하세요. 우리가 다 알아들을게요. 소신껏 하세요. 너무 세게 안 하셔도 우리가 아니, 화가 나네. 지금 얘기하다 화내지 보니까.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포함된 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거기까지만 해요. 이 문제 원인 제공자의 원인 거기까지만 제공자. 해요. 알았어요. 아니 거기까지. 진짜 정말 화가 나네. 이분이 화가 나. 도와드려도 이렇게 끝까지 알겠습니다. 본인을 자제하도록 망가뜨리시네.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국민의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엄청난 퍼센테이지로 제시님 윤심이지 받았다는 거. 윤심. 그 윤심이에요 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했다 이런 뭐 모든 게 나왔습니다만 아닌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그렇죠? 전혀 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진짜 세게 너무 말하지 마세요. 국민 눈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국민 눈치를 안 보고 계십니다. 비대위 위원 중에서 30대 여성이죠. 이소희 세종시 의원 포함됐고요. 2030 남성의 목소리를 대면한 이준석 대표랑 차별성을 가진 청년 정치인을 발탁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맞을까요? 아닐 아니요. 것 같은데. 아니지. 뭘 맞아요. 정치인들이잖아요. 다들 뭐 시의원 뭐 지방자치단체 응원하시잖아요. 네. 근데 뭐 응원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 했던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비대위원회 구성하면서 외부 인사 영입하겠다고 그랬어요. 외부 인사 누가 있습니까? 지금 비대위원장 외부 인사 한 명도 없어요. 다 당내 인사예요. 아, 그래요? 전 현직 의원이거나 현직 의원이거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너희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아니 외부 인사라고 참신한 인물 데려오겠다고 그래서 뭐 혁신 비대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뭔 혁신이요 이게 지금 혁신은 일도 없어요. 하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 보고 있으면.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주요 정당 세 당이 다 지금 비대위 체제예요. 그렇죠. 예.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예. 자, 이 중에서 어느 당이 지금 제일 비대위 활동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하고 있냐고요? 네. 못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잘하는 거. 없어요. 없어요? 어머나. 왜요? 정의당도 못 하고 있어요? 정의당 뭘 하는데 존재가 정의당 하나 비례대표 전부 다 탈퇴하라, 사퇴하라 이런 거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물론 뭐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권력 싸움 아니겠어요 또? 그러니까 뭐 물론 정당 최초로 비례대표들을 중간에 이제 사퇴하게 하고 다음 비례대표 받는 건데 그 밑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크게 혁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도 지난번에 바꿨잖아요 중간에 한번. 네, 맞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 말을 하다가 제가 일부러 끊었습니다. 하도 세게 나가셔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당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비대위는 되게 출항과 동시에 침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오늘은 결과가 사실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올지 안 나올지 그래요? 모르죠. 왜냐면 오늘 신문한다고 오늘 꼭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언제 그럴 나올지 수- 몰라요. 그럴 하지만 수도 있다면. 예,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어쨌든 파장은 있겠죠. 화정이 있죠. 인용되면 이게 웃기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자료화면 보면서 설명해 볼까요? 네. 우선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의 쟁점이 뭐냐? 네.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이 다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게 절차적으로 맞느냐? 문제가 이게 있다. 하나가 네, 그런 있죠. 얘기고요. 그다음에 ARS 표결로 비대위 체제 의결한 게 과연 타당하냐? 그렇죠. 왜냐면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나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된 대표인데 무슨 ARS 표결로 이렇게 엉터리같이 비대위를 만들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맞아요. 저런 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노영희 변호사 말처럼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판사의 지금까지의 재판 성향을 봤을 때 재판 성향 봤을 때는 인용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예,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모른다는 뜻입니까? 좀 모르죠. 제가 법조인입니까? 법조인 아니지만 정치적인 거니까 좀 설명을 여쭤봤고요. 네. 기각이 돼도 사실 인용이 돼도 이게 좀 파장이 클 것 같아요. 하여튼 크죠. 어떻게 일단 될까요? 인용이 되면 그 국민의힘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이제 뭐라 그러지 법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 법 우리나라 현재 그 재판부의 법적인 판단에 의하면 비대위 출범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비대위 해산해야지. 근데 아마 해산 안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표가 있고 비대위가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대표도 그냥 그 인용이 돼버리면 네. 이준석 대표의 대표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 기억나시죠? 검찰총장 네, 할 네, 때 네, 네, 네. 그때 뭐 징계 받았는데 효력처분 네.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네. 계속 했었거든요. 총장 네, 직무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대표가 되고 비대위는 비대위로 있고 뭐 어떤 꼴이 되는 거예요 대체? 그다음에 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가처분 내용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도 있지만 네.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정지시켜달라는 그런 가처분도 가처분도 같이 있죠. 있어요. 네, 그러면 맞아요. 비대위는 그대로 놔두고 비대위원장만 직무를 못하게 할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그것도 되게 웃기는 상황이 걔도 되거든요. 웃기는 상황이 돼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돼요.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의 저런 절차가 얼마나 꼼수였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비대위가 아마 힘을 완전히 잃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사실은 아무리 판사님이 재판부가. 적극적인 사법을 좀 실천하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그렇군요. 뭐야? 용두삼이야.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모든 건 재판장님의 마음입니다. 아, 판사 마음이다. 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눈치를 너무 보네. 네, 아니 요거 하나만.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전 국방부 장관 뭐 자택 이런 거 지금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그렇죠. 사회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된 거였는데요. 이때 박지원 원장 자택에서 수첩 5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거예요. 이번 압수수색 뭐 나오는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버,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도 그 얘기 했잖아요.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지 왜 우리 집에 와서 뭘 털어가냐. 그건 좀 이상해요. 그럼 뭐 그래요? 수첩에 다 적어놨다는 거야, 박지원 원장이?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서버에 이렇게 다 지워놓고 내가 서버에 있는 걸 지웠다 이렇게 그게 수첩에 말이 썼다? 돼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렇군요. 이해가 안 돼요, 잘. 네. 그러니까 왜 이건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건 보여주기잖아, 결국은. 네, 어떤 네. 보여주기인데 그 보여주기를 통해서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을지는 뭐 제가 볼 땐 별 성과 없을 것 같아요. 그 압수수색해가지고 수천 몇 건, 5건 가져가고 휴대전화 가져가서 뭐 아니면 이럴 수 있게 좀 우려되는 부분은 먼지털이 시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보고 뭐 딴 게 그렇죠. 걸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보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인디언 기후제식이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됐다고 주장하는 그것도 주장이잖아요. 박지원 원장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네,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에서 특별히 나온 게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걸 건수 잡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도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끝이에요? 듣겠습니다. 뭐 네, 이렇게 빨리 고맙습니다. 끝내? 고맙습니다.